자, 저희가 1년 7개월 전에 다뤘던 사건인데요. 어제 이 사건 관련해서 2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주목해서 함께 해 주시죠. 자, 해당 교사와 제가 직접 통화를 좀 했는데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이 참 많이 있더군요. 자, 그 내용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 당시 사건 상황부터 정리를 해보죠. 네, 2013년 8월에 이 학부모는 교사가 아이를 어린이집 골방에 재우는 등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신고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 7일에 이 학부모가 교사가 아이의 목을 꼬집었다고 의심해서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했었는데요. 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은 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 한 아이가 다른 아이의 목을 꼬집는 사건이었다고 설명을 하려고 또 사과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세종시 한 어린이 병원에 찾아갔었습니다. 당시 학부모는 자녀 치료차 병원에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아이의 인분이 묻은 기저귀를 갖다 버리려는데 교사와 원장을 만나게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사에게 화장실로 따라오라고 했었는데요. 이 학부모는 봉투에서 인분이 묻은 기저귀를 교사 얼굴에 던졌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린이집 원장이 이 사건 당시 화장실 밖에서 퍽 하는 소리를 듣고 이 현장을 확인하고 나서 사진을 촬영했었는데요. 지금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 이게 교사 얼굴 한쪽 면이 인분에 맞아서 누런 오물로 범벅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옷에도 쓰고 있던 안경에도 인분이 묻었었다고 전했습니다. 자, 한순간에 이렇게 봉변을 당한 이 해당 교사 화장실에 혼자 남아서 옷과 얼굴에 남은 그걸 닦아내면서 왜 나한테 지금 이게 벌어진 이게 무슨 상황이지? 계속 혼자 자문을 하셨대요. 자, 어떻게 그냥 정신없이 뒤처리를 하고 그 병원 밖을 나섰는데 자, 이 사건 발생 당시 그 가해 학부모가 이 상황과 관련해서 당시에 저희한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 잠깐 먼저 듣고 가시죠. 근데 제가 때마침 그때 하필이면 없었어야 될 기저귀가 있어서요. 아기 기저귀, 똥기저귀가. 만약에 손에 그게 없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악마같이 아기를 채운 걸 전화 대표님 얼굴로 죄송하다고 말하는데 이성을 잃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잘못한 사람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내가 감정적으로 그렇게 했을까. 자, 들으신 것처럼 이 가해 학부모는 하필이면 그때 왜 그게 내 손에 있었을까? 되게 좀 우발적인 상황이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당시 이 피해 교사에게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 교사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하나하나씩 펴서 비볐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너 따라 들어가고 뒤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화장실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했는데 전혀 대화가 없었고 봉투에서 기저귀를 꺼내더라고요. 오른손에 올려놓고 왼손으로 하나씩 피는 거예요. 굉장히 차분했어요. 근데 보니까 변이 가득 있어서 왜 저걸 펴서 날 보여주지? 그런 순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바로 왔고 전체 비볐고 그리고 패대기를 치고 나갔어요. 나가는. 자, 박 변호사님. 네. 지금 말씀이 손에 들어놓고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했다가 상당히 시간이 걸린 다음에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컸던 것 같아요. 교사가 왔는데 화장실에 따라오라 해서 그것을 피한 다음에 그 변이 있는 부분을 갖고 얼굴에 비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모습이 가장 충격적이고 또 사실은 원장도 왔다고 해요. 원장하고 부딪혔다고 하는데 그 원장 옷에 또 변이 또 묻었다고 합니다. 그것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원장이 나중에 화장실에 들어가 보니까 교사 모습을 봤다고 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겠죠. 오해를 했다고 하고요. 이 학부모 얘기는 그렇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병원에 찾아오는 모습을 봤을 때 원래는 못 들어오는 곳인데 왔던 것도 그렇고 이 학부모의 어떤 그 학생의 그 정서적 학대 부분들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하다 보니까 조금 좀 상황에 안 맞게 했다라고 합니다. 또 그날 잠도 못 잤다고 해요. 그래서 아파하는 둘째하고 첫째를 모두 돌보다가 갑자기 찾아온 그 교사를 보고 그동안 분노가 쌓여서 그게 터지는 바람에 이런 인분 테러 사건으로 갔다고 합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 학부모는 순간적이었다, 우발적이었다 이런 것이고 이 피해 교사는 하나하나 정성스레 이렇게 기저귀를 펴놓고
했다. 전혀 우발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당시 이 해당 사건을 접한 어린이집 교사들 보건복지부 앞에 3천여 명이 모여서요. 교권을 보호해달라 외칠 만큼 이 사회적 파장이 컸었습니다. 이 피해 교사는 결국 이 상해 혐의로 학부모를 고소를 했고 결국 학부모는 법정에 섰습니다. 자, 팀장님, 1심 선고 결과는 어땠었죠? 그러니까 저 피해 교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전치 2주의 상해를 일으켰기 때문에 경찰이 고소를 했고 경찰에서는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를 했고 검찰에서 기소를 했는데 1심 재판부는 뭐라고 하냐면 대화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 교사의 얼굴에 인분을 묻히는 등 상처를 입게 해서 재질이 불량하다고 봤고요. 또 그로 인해 가지고 모멸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이 크다고 했는데 다만 범행을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고 상처가 중하지 않기 때문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1심은 집행유예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검찰, 학부모 모두 항소를 했습니다. 학부모가 항소를 한 이유, 형량이 너무 과하다, 집행유예 이거 너무 과하다, 교권 침해 아니었다라는 건데요. 자, 1심과 항소심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피해 교사, 학부모 발언에 정말 너무 억울하셨다는 겁니다. 직접 또 들어보시죠. 아니라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게 확정이 돼 있어요. 피해자가 인정했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그거 보는 순간 억장이 무너지고 너무 억울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저렇게 있지? 전혀 반성하는 모습도 없고 억울하신 거예요. 그분은 이 사람이 아동학대자인데 수사를 제대로 못한 그 결과가 자기는 인정을 못하겠다는 거로 저는 느꼈거든요. 자, 교수님, 이 학부모가 말이죠. 네. 이 피해 교사를 상대로 정말 여러 건의 아동학대 이 고소를 했어요. 근데 네. 전부 불기소. 그러니까요. 지금 뭐 이 학부모가 아이를 현관문 밖에다 세워뒀다, 일부러 세워뒀다, 어두운 방에 뭐 재웠다, 약을 먹여달라 그랬는데 약을 먹이지 않았다, 배변 훈련을 선생님이 억지로 한 것 같다, 방임 방치가 일어나서 아이가 뒤로 넘어졌다, 뭐 이렇게 5건의 지금 고소를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 선생님이 다 아동학대를 인정을 했다라는 주장을 폈거든요. 선생님이 너무너무 억울하셔가지고 탄원서를 1심과 2심에 다 제출을 했고 결국에는 다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굉장히 억울해하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학부모님께서는 이게 정말 너무나 심각한 교권 침해 아닙니다. 학부모가 이게 교권 침해가 아니고 교사가 무단으로 병실에 침입해서 본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사과를 하겠다면서 병실 문을 거의 무단으로 침입해서 본인이 화가 나서 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박 변호사님. 예. 어제 2심 결과가 나왔죠. 자, 항소심 결과가 어쩌면 이례적이고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떨어졌습니다. 뭐 구속되는 게 아니죠. 2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 6개월 단기 실형이 떨어지고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상당히 이 부분이 컸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얼굴에 고의로 변을 묻히는 게 이거는 모욕이 좀 담겨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단순히 기저귀를 던진 게 아니고 얼굴하고 머리카락 등에 이 대변을 이렇게 하나씩 펴가지고 비볐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봤던 것 같습니다. 상해죄인데 이거는 단순 집행유예 돼서는 안 되고 실형이 떨어져야 된다고 봤고 교권 침해 관련돼서도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을 했지만 왜냐하면 그냥 병실에 침입했고 뭐 이렇게 치료 방해 제거할 목적이 아닌데 그럼에도 자꾸 뭐 교권 침해 주장하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된다라고 받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와중에 3,500만 원 주긴 줬는데 이거는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한 거지 하해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진정한 사과도 없어서 결국은 실형 6개월이 떨어졌습니다. 이 피해 교사분께서는 2심 결과도 1심과 똑같이 집행유예가 나올 줄 아시고 이 선고 공판에 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결과를 기사로 보셨대요. 정말 너무너무 깜짝 놀라셨다고 하고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으셨다.
네, 맞습니다. 학부모는 선고 직후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어린 두 자녀가 있다. 아이를 키워줄 사람이 없다. 많이 반성했다면서 기회를 달라면서 아이들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왔다. 합의금을 줬는데 용서받은 거 아니냐고 오열하면서 쓰러졌습니다. 이 피해 교사는 선고 현장에 가지 않고 이 선고 결과를 접했는데요. 이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는 걸 보고 이 학부모가 아이하고 인사도 못했다는 이야기에 마음이 무거웠다면서 아이가 어리다는 걸 알아서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자, 정말 이번 사건은요, 승자가 없습니다. 이 현재 어린이집은 폐원 신청이 된 상태고, 이 다른 동료 교사들 전부 다 직장을 잃게 됐고, 거기 다니던 아이들도 전부 다 새로 어린이집을 가야 되고, 가장 중요한 이 피해 교사분은 아직도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굉장히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그 기저귀를 펼 때 저거를 왜 펴지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상치도 못한 어떤 충격이 나에게 발발한 거죠. 거기서 오는 충격도 그렇고 그 대상이 학부모였다는 것, 그리고 선생님은 교사라는 점, 게다가 그 물건이 인분이었다는 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선생님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신 것은 좋은 학부모님들도 많다. 그런데 이렇게 아동학대로 억울하게 일을 만드시는 분들도 꽤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일을 만들면 정말 교사들은 소가리를 해야 되고 때로는 어린이집이 폐원하기도 한다면서 정말 속상해하셨습니다.